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적극적 회피에서 중요한 부분이 약물의 효용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이제 양극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환자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마치 이것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독약과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성과 치료의 효용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쓰는 이유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효용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물의 의존성과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 약물의, 특히 정신과 약물의 효용성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작을 최소화하고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약물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이런 공황발작과 공포를 경험하면, 특히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어떤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었다, 전쟁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자기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기능을 상실하거나 저하돼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들이 뭐 현실 소설, 영화, 드라마, 현실에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공황장애도 공황발작을 심하게 겪는 분들이 자기 직업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죠. 단적인 예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운전이 직업인데 운전과 관련된 공황발작을 겪으면서 운전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차를 운전하시는 기관사인데 기차 운전하시면서 공황발작을 겪으면서 기차 운전을 못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작을 최소화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효용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작용이 많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제 한의사 입장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다면 개인차들이 좀 있더라. 똑같은 약에도 어떤 분은 굉장히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조금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부작용이라기보다 개인차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발작을 막음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낮출 수 있고요. 우리가 의지를 최소한 보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체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